이제 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뷰를 실행하면 데모 버전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 데모 버전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할 때 여기 실제 통신하고 하는 타스크가 스타트 QS거든요. 이 부분에서 표시하는 형태고요. 보시면 시간이 점점점 줄어서 2시간 동안 남은 시간 표시하면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능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노트북에서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사용하실 때는 당연히 키락을 꽂으셔서 해야 되겠죠. 키락은 이런 모양이고요. 이겁니다. 간단히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꽂기만 하면, 물론 저희 회사에서 요 세팅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세팅된 키락을 받으셨으면 제가 꽂아 보겠습니다. 꽂게 되면 인식을 하고요. 종료를 해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대화 상자는 안 뜨죠. 띄워도 아까 그 대화 상자는 전혀 뜨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본 프로젝트 화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화면이 캡처를 하다 보니까 1024-768로 지금 화면을 맞춰놔서 모양은 조금 작게 잘려서 보이지만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제 뷰 사용 부분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샘플로 제가 올려놓은 프로젝트는 보시다시피 전라북도 한국기초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인데요. 하수처리장 29개를 통합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눴고요. 그 6개 권역 센터에서 보시면 군산권역, 익산권역, 완주권역, 김제권역, 부안권역, 경옥권역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각 권역별로 3개에서 한 5개, 6개 정도씩 현장들을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장 하나씩 묶은 다음 다시 통합센터로 엮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통합한 시스템이고요. 아마 국내 최대 통합 시스템이라고, 통합 시스템 구축 실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각 권역별로 메뉴가 있고요. 각 권역별로 메뉴가 있고, 권역 안으로 들어가면 하수처리장, 여기는 4개의 하수처리장을 통합한 현장이고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김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7개도 있네요. 7개 하수처리장을 통합한 현장입니다. 익산 권역 쪽을 보면, 익산 북부 하수처리장이 권역센터이면서 실제 시스템도 부여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심사유입 이런 형태로 현재 그렸고요. 아마 약간의 표준처럼 저희가 이런 형태로 거의 현장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리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좀 더 표준적으로 한 현장으로, 실제 제어 부분은 이렇게 대화상자 꾸며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물론 디폴트 대화상자는 있는데
모양상, 사용 편의상 이렇게 대화 상자도 바꾸면서 구성을 하고 있고, 아날로그는 누르면 아날로그 경향도가, 과거 경향도가 이렇게 뜨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산 같은 경우에는 누산 포인트가 이런 형태로 현재 값이랑 과거 값, 시간, shift time, day, 하루, 한 달, 1년 값을 이렇게 과거 값이랑 현재 값에서, 여기는 1년 전 누산 값, 여기는 1월 1일부터 쭉 누산돼 오는 그 값, 한 달 전 누산 값,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는 형태로 구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프로젝트 샘플 가지고 계시면 좀 더 편하게 현장대로 구성할 수 있으실 테니까 한 번 정도, 그래도 최근에 한 프로젝트로 많이 정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젝트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각 메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진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내용을 다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보시고,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제어 감시는 거의 다 표현이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사 유입, 아까 아날로그 부분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희 쪽에 하나 더 있는 게 다른 시스템이랑 다르게 계기도, 상세화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세화면 부분도 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고요. 먼저 태그 찾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을 설치해서 쭉 하다 보면 현장에 딱 갔을 때 새로 가거나 했을 때라도 태그 이름만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알 수 있는데, 그 화면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제가 이 현장 태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요만큼만 태그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확인을 누르시면 그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태그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죠. 이 화면이 나오느냐 아니냐는 물론 여러분들이 꾸미기 나름입니다. 우선 태그 이름 상세화면을 했죠. 상세화면도 나중에 이 찾기 기능을 다시 돌아와서 그래픽 편집기 설명을 드릴 때 세팅하는 방법이랑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공정화면이라고 하면 그 포함된 공정화면을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태그리스트 화면까지만 잠깐, 과거 경향도라고 하면 너무 많이 했네요. 과거 경향도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태그리스트 화면 하면 태그리스트에서 그 태그를 선택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계기도를 다시 본다든지 다시 상세화면으로 간다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보실 수 있고요. 실시간 경향도, 과거 경향도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태그리스트 화면도 들어오면 크게 많이 볼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값, 그 다음에 TLQ, 조금 있다가 TLQ 설명을 드릴 겁니다. DCS 쪽 하시는 분들은 TLQ 부분을 전혀 모르실 거고요. 스카다 쪽 작업을 하신 분들은 이것도 새로 들어온 부분이니까 TLQ 부분 사용하시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새로 들어온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정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어하면 되겠죠. 시뮬레이션이라 제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로컬까지 돌아가 버리네요. 시뮬레이션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제어에 의해서 오토로 하면 스탑, 런 이런 형태로
웬만한 제어는 그냥 MMI에서 하면 되는 거의 그대로 동작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POSM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POSM에서 값을 바꿈에 의해서 실제 이 데이터도 다시 바뀔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어 부분은 이런 제어, 아날로그 제어도 있겠죠. 아날로그 제어는 누산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산이 이게 누산이겠네요. 이런 형태로 디폴트 대화 상자고요. 2002 제어를 하게 되면 지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제어한 대로 바뀌는 그런 형태고요. 현장에 HCT 같은 누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 데이터는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PLC에 직접 내리는 건데, 이런 것도 다 시뮬레이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인지를 벗어났다고 하네요. 21로. 실제 PLC로 제어가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PC에서만 제어가 PC 내부적으로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형태고요. 내부적으로 바뀌는 게 아날로그 제어가 이런 것도 있겠죠. 수익값 4.5 이런 형태로 제어를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어 대화 상자 지금 다 꾸며져 있고요. 여기에서 값을 바꾸고 하는 게 현재 LMI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공정하면은 보시면 여기 체계를 보시면 아래쪽 메뉴 프레임이 있죠. 메뉴 프레임이 따로 들어있고요. 보시면 보기에서 통합센터 메뉴라는 메뉴 프레임이 들어있고, 요거 세팅 방법도 드로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누름에 의해서 이쪽 화면이 바뀌고, 또한 번역 메뉴를 누르면 이 메뉴 자체도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메뉴 자체도 다 바뀌게 되고 하는 부분까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요 메뉴 프레임 따로 그려서, 예전에 많은 분들이 화면에 이 메뉴를 같이 박아 넣었었죠. 박아 놓다 보니까 화면이 메뉴 하나 바꾸면 화면 한 50장 그렸는데 한 장 한 장 들어가서 다시 메뉴를 편집하는 형태로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메뉴 프레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메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작업하실 때 가능하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생각보다 메뉴 프레임을 그래픽에 넣어가지고, 메뉴 기능을 그래픽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늘어나는 업무량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형태로 해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위치도, 전부 환경에 전체 지도에서 위치도 이렇게 쭉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방화벽 개통도, 수질 현황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해서 수질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실험실에서 넣어서 뭐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뭐 값을 이렇게 입력하는 그런 형태로도 구성되어 있고요. 입력해서 전체 시스템에 반영되는 그런 형태고, 정보력 시스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따로 시스템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센터 구성해서 익성권역 통합센터랑 합쳐서 시스템 진단 쪽을 따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군산권역 따로, 완주권역, 각 권역별로 이렇게 시스템 진단 정보를 따로 이렇게 빼내서 이것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어권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제어 권한을 따로 둬가지고 뭐 단위 하수 처리장에서 권역센터로 권한을 줘야 권역센터에서 제어가 되고요. 감시는 다 할 수 있고, 그다음 권역센터에서 통합센터로 권한을 줘야 통합센터에서 제어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각각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스템 쪽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쭉 설명을 드리면, 뷰 사실 기능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내용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 시스템 보시면 상세하면 따로 다시 거꾸로 내려와야 적혀 있습니다. 오버뷰 화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DB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고요. 그 DB 필요하신 태그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는 형태고, 사실은 요 태그들이 요 4개의 화면은 한 묶음입니다. 따로따로 누르면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고 한다 뿐이지, 오버뷰 화면을 보시면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4개의 화면으로 구분됩니다. 요거 누르겠습니다. 보시기 힘드시니까. 화면의 맞춤입니다. 그러면 화면 크기 바꿀 때마다 알아서 맞춰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화면 맞춤에서 좀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형태에서 4개의 태그 오버뷰가 있고요. 안에 그룹이 있고요. 그룹에 8개의 태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누르면 태그 오버뷰 화면이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면 그룹 화면이고요. 8개의 그룹을 표시하고 연관된 태그들에 대한 정보, 태그의 이름, 값 다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들어가면 실제 세팅되어 있는 것까지 다 표시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100% 이 화면을 구성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100% 구성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태그 하나하나 선택해서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해놓으면 편하지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기에 상당히 크다면 실제 여기에 투여되는 노동력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화면을 꾸밀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수 화면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태그 감시. 디지털 태그 감시인데 여기에 표시하는 형태나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음대로 편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편집해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하면 따로 이렇게 출력 태그 따로, 요거는 DCP 태그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한 상태고요. 아날로그 태그 감시에는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 따로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요 그림 그리고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드로우에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런 화면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감시, 아날로그 태그 감시 쪽을 했고요. 그 다음 시스템 경보 화면을 보면 시스템 경보 화면만, 정보 쪽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사실은 경보 화면 여러 가지 종류를 따로 분리를 해서 했는데, 그림 보시면 검색해서 정보를 어느 경보를 표시할 건지, 실제로 시스템 경보만 지금 표시를 한 거고요. 인지 경보, 복귀 경보 빼면 발생했으나 인지하거나 복귀하지 않은 경보를 표시 안 하는 형태고요. 인지한 경보까지 표시하고 복귀한 경보까지 표시하는 그런 형태고요. 시스템 경보 빼고 경보를 누르시게 되면 다른 조회 조건으로 돌아가서 도장 메시지 한번 볼까요? 이거 왜 이렇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 조회 쪽이 약간 이상해졌나 보네요. 플랜트 경보 보시면 플랜트 경보만 따로 아까 그 조회 조건에서 그래픽에서 조건 세팅하면 그대로 보이니까요. 그대로 세팅한 거고, 도장 메시지 하면 도장 메시지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장 메시지만. 그래서 하나의 DB에서 경보 종류는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어떻게 표현해서 어떤 데이터를 표시할 거냐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고, 여기 태그 설명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태깅 목록창이랑 태깅 이쪽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실시간 경향도 세팅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실시간 경영도 그룹에 등록된 게 펼치면 그때부터 이렇게 초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는 화면입니다. 사실은 실시간 경영도는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경영도가 필요한 데이터는 초 단위로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리세컨드까지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거 경영도만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문제 내용은 각 트렌드, 그룹 트렌드를 이렇게 묶어서 여러 개 트렌드를 같이 표시하는, 근데 따로 중요 트렌드만 따로 이렇게 뽑아놔서 만드는 현장이고요. 보고서 출력은 누르면 보고서 그룹 선택해서 보고서 바로 엑셀 떠서 표시하는 형태. 그 다음에 내일 마지막 쯤에 설명을 드릴 텐데 MMI에서 보고서 화면을 꾸미는 형태. 뭐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엑셀에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태깅 목록창은 아무것도 없죠. 자, 이제 태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좀 예쁘게 하겠습니다. 태깅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값이 바뀌어서 올라오면 당연히 MMI가 바뀌겠죠. MMI의 데이터가 바뀔 텐데, 여기 보시면 태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깅 보시면 이벤트 금지, 경보 금지, 스캔 금지, 제어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벤트 발생시키지 마라, 경보 발생시키지 마라, 아예 스캔조차 하지 마라, 제어 못하게 하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요걸 세팅하고 나면 여기 있는 포인트는 지금 현재 스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보 금지 안 돼 있더라도, 사실은 스캔 금지만 돼 있어도 현장에서 데이터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통신에서 올라오는 게 MMI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 경보도 발생 안 할 테고 전혀 아무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떨 때 쓸까요? 잠깐 수리하고 있을 때, 저 포인트 지금 현재 수리하고 있을 때 스캔 금지 걸어놓고 수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경보 금지만 걸어놓고 값은 막 튀는 거 보더라도 계속 울리니까 경보 금지만 걸어놓고 하는 부분으로 세팅을 합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게 들어있는 게 스캔 금지예요. 두 가지 다 사실은 이렇게 걸어놓고 못 찾습니다. 어디에 걸어놨는지 전혀 못 찾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화면이 태깅 목록창입니다. 지금 태깅을 걸어놓은 태그가 여기에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고 얘는 태깅 걸어서 경보가 안 올라오는구나 하고 풀어주시게 됩니다. 다른 화면 갔다 와야 이거는 없어집니다. 태깅 목록창 없어지죠. 다 풀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태깅입니다. 태깅 잠깐 생각해 보시면 태깅이라는 게 있죠. 스캔 금지를 했습니다. 스캔 금지해 놓고 하나 더 쓰는 부분이 수동기입으로 이렇게 하면 수동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장비가 붙어 있더라도 지금 현재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태깅을 안 걸어도 스캔 금지를 안 해도 현장에서 데이터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바뀐 값으로 그냥 바뀌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값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값을 바꿔서 경보가 제대로 올라오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태깅을 해서 그러니까 스캔 금지를 해놓고 수동기입을 해가지고 값을 바꿔가면서 실제로 뭐 경보 값을 볼 때도 있고, 상위 스크립트를 돌렸는데 스크립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방안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캔 금지를 안 걸어 놓은 상황에서 이제는 태깅이 아니라 수동기입의 다른 기능은 값을 바꿔 봅니다. 통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값이 거의 뭐 그대로인데, 값이 그냥 그대로 쭉 유지가 되는데 얘가 통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때 값을 잠깐 바꿔보시면
통신을 하고 있으면 바로 다시 업데이트가 되겠죠. 원래 값으로, 현장 값으로. 그런 형태로 수동기 입의 역할은 두 가지고요. 시뮬레이션 해보는 기능, 그 다음에 현장 데이터가 지금 현재 제대로 올라오고 있는지, 통신을 해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태깅 기능이랑 수동기 부분이 현재 카닥에 비해서 추가된 기능이고요. 아마도 현장에서 지금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안 드실지 몰라도 나중에 현장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에 테스트를 하고 할 때는 이 기능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나머지 메뉴 조금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상위화면, 이전화면, 다음 화면 같은 경우에 드로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별로 여기에 메뉴들이 쭉 추가가 되어 있죠. 여기 추가된 메뉴가 그냥 추가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통합센터 초기 메뉴 각각 화면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화면 보시면 이 화면이죠. 이 화면에서 하위 화면을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이 트리를 잠깐 보시면 아래로 내려가서 통합센터 맨 초기 화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똥도 안 들어갔는데요. 이 교육하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좀 나오는데 오늘 좀 심하게 나오네요.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이 화면에서 다음 화면을 누르면 이 화면으로 가겠죠. 다음 여기서 다음 누르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상위 화면을 누르면 이쪽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요 메뉴들이 상위 화면, 하위 화면, 이전 화면, 다음 화면이 트리에서 같은 레벨에서 이전 다음으로 옮겨 다니고요. 상위 화면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록 안 된 화면이 포함되어 있네요. 다음 같은 레벨에서 쭉 돌아다니는 선회하는 그런 형태고요. 요 화면에 의해서 여기 트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요 버튼들이 목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화면은 이렇게 좀 전에 요 화면 1개월 반응조인데 2개월 반응조 갔으면 1개월 반응조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2개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전시회장 같은 데 가면 지금 너무 큰 화면을 작은 해상도에 뿌려가지고 그런데 전혀 스크롤 없이 이런 내용들이 화면에 올라와 있죠. 전시회장에 타이틀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그냥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같은 경우 ESC7을 누르면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전체 화면이거든요. 요 전체 화면을 누르시고 한번 종료를 하셨다가요. 다시 실행을 하시면 ESC 눌러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운영을 하시고요. 만약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 오직 유일하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전체 화면을 눌러야만 빠져나가게 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 화면이고요. 패닝 모드는 별로 쓸 일 없으시겠지만 집어서 이렇게 패닝 모드. 그 다음 요거는 확대 축소.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부분이 그대로 가운데 표시되도록 확대 축소하고 왼쪽 버튼 누르는 거였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축소가 되고요. 왼쪽 버튼으로 누르면 한 단계 확대가 될 테고요. 누른 자리를 중심으로 지정해서 누르면 그 자리가 그대로 확대돼서 표시됩니다. 그 모드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요거는 크기 맞춤. 윈도우 크기를 바꾸면 그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형태고요.
요거 세팅해 놓으시면, 가능하면 화면 크기 맞춰서 그리시고요. 요거 세팅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보시다시피 약간 속도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이측 계산해서 다시 그려주고 하기 때문에 속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면 크기를 그냥 맞춰서 그리시고, 가능하면 사용 안 하시는 형태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요거는 한 번 맞추는 형태고요. 1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확대, 축소, 그런 형태로 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맵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내비게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스크롤 있는 화면에서는 원하는 자리를 가운데로 보고 싶으면 마우스를 찍으면 그쪽으로 스크롤이 가서 보입니다. 좀 별로 안 예쁜 그림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런가 보네요. 오, 생각보다 예쁘진 않네요. 그래서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맵뷰고요. 이건 부가적으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환경적 쭉 설명드리면 뷰도 간단히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드로우를 설명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경보음 가능이 있고요. 경보음 가능을 해놓으면, 놀래라. 경보가 발생하면 설정한 경보음이 울리게 되고요. 소리가 지금 너무 크네요. 각 경보에 대해서 시험할 수 있고요. 정지하면 정지가 되고요. 정지 버튼 여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순차 전환이라고 하면, 이제 환경 설명드릴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다른, 아직까지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시면 화면 순차 감시 정의가 있죠. 아마 전시회장 같은 데 가서 HMI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화면이 전혀 상관없이 번갈아 가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뭐 5초면 5초, 1초면 1초. 지금 여기다가 번갈아 가면서 표시할 화면들을 쭉 등록해 놓고요. 아무거나 제가 등록합니다. 그런 다음 재기동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런 다음 화면 순차 전환 체크를 해놓으면 이상한 화면을 제가 등록하긴 했네요. 요거 한번 떴다가 다른 화면 떴다가 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팝업 대화 상자를 순차 전환해가 별로 느낌은 안 오실 것 같은데, 화면 전환 부분이 요 메인 화면이 일반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죠. 말씀드린 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또한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형태고요. 화면 자동 전환이라고 하면 나중에 디에디터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태그별로 화면 번호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이름. 각 화면 이름을 설정해 놓으면 이 태그에 정보가 발생하면, 화면 자동 전환을 해 놓으셨으면 자동으로 그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보가 발생할 때마다 등록된 그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여기서 공정화면 있죠. 여기 메뉴 보시면 공정화면, 이 태그에 등록되어 있는 공정화면을 화면 전환해서 표시를 합니다. 정보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정화면을 좀 보고 싶으면 공정화면 볼 테고, 그 태그에 대한 상세 화면을 보시고 싶으면 상세 화면을 이렇게 보시게 될 테고요. 스테이션 번호에
시스템 쪽은 상세 화면이 별로 없고요. 하필 없는 데로 왔네요. 아까 정보가 있었던 게 일단 북학수 처리장 쪽이었죠. 여기 보시면 요 화면에 등록된 요 데이터는 어떤 걸까 상세 화면 보고 태그 정보들을 이렇게 세팅되어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 화면을 누르면 그 태그가 등록되어 있는 공정 화면이 펼쳐집니다. 그런 형태로 구성을 가능하면 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도 옵션이긴 합니다. 옵션인데 등록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고요. 그 다음 자동창 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뷰가 지금 보시면 하나가 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실행을 하면 그냥 이 뷰만 포커스가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뷰가 2개 이상 실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게 뭐죠? 하면 현장에 프로젝트 같은 걸로 이렇게 화면 크게 여러 개 화면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DLP 같은 경우에는 화면 MMI 하나 가지고 이렇게 꾸미기도 하지만 MMI를 각 창별로 여러 개 띄워가지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창 가능을 체크해놓고 실행하면 다시 실행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뷰가 2개가 떴죠. 그래서 하나씩 배치를 하신 후에 종료 누르시면 자기 위치를 기억해가지고 그 위치에 그대로 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실행한다고 해서 그 위치를 새로 맞추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각 위치에 DLP 위치에 맞춰놓고 그 위치에서 다시 종료를 하고 하면 그 위치 그대로 뜨도록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것 또한 DLP가 아니면 거의 세팅 안 하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운영자분들은 뷰가 여기 와서 뷰가 떠 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는 바탕화면에 이게 실행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누릅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에 가면 뷰가 10몇 개 이렇게 떠 있는 현장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자동창 가능이라고 하면 세팅을 해놓으면 뷰가 잔뜩 떠 있죠. 뷰가 잔뜩 뜨면 당연히 리소스를 많이 먹어서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은 떨어지겠죠. 그런 현장들도 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 경보 발생 시 경보창 보이기 같은 경우에는 요게 경보창입니다. 보시다시피 경보 표시줄이죠.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형태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떼놓습니다. 이렇게 떼놓고요. 이렇게 실행해 놓고 닫습니다. 그냥. 그런 다음 경보 발생 시 경보창 보이기 딱 하면 경보가 발생하면 이 창이 그대로 떠서 최근에 발생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운영자는 확인한 후에 이 창을 닫게 되겠죠. 그러고 운영을 하다가 다시 경보가 발생하면 정보 표시줄이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 경보창 설정은 지금 경보 표시줄에 표시한 정보를 설정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선 경보창 배경색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보창 배경색 흰색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만약 까만색으로 세팅하면 이렇게 배경색 바꿀 수 있고요. 배경색 바꾸는 거고 경보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드로우에서 이 상세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드로우에서 사용하는 세팅이랑 똑같은 세팅으로 여기에 어떻게 표시할 건지,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여기에 마음대로 정보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디폴트 값은 아래와 같고요. 시스템 경보든 플랜트 경보를 시스템 경보랑 플랜트 경보를 표시하고 있고 인지되거나 복제된 정보는 삭제하는, 표시 안 하는. 요거는 운영자마다 다릅니다.
복귀된 정보도 그대로 표시해라 라고 하는 운영자분들도 계시고요. 발생했다가 그 태그가 다시 복귀가 되면 삭제하기를 원하는 운영자도 있고, 그대로 유지했다가 운영자가 인지를 하면 삭제해라라고 요구하는 운영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운영자의 성향에 따라서 요 세팅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 나머지 세팅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드로우에서 정보 객체 그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 쪽 약간 이상한데, 자, 그 다음 정보 인쇄 가능이라고 하면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시리얼 라인 프린트기 있죠. 도트 프린트기로 대부분 사용하시고 계시고, 도트 프린트기가 아니어도 약간은 어거지로 사용하시는 현장도 계신데, 그 세팅 방법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정보 인쇄든지 체크를 해놔야만 정보가 인쇄가 됩니다. 그 다음 체크 빼면 정보 인쇄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기능도 왜 들어갔냐 하면, 현장에 지금 당장 뭔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정보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 인쇄 도트 프린트기도 아무래도 돈 나가는 내용이겠죠. 그 한 줄 한 줄 인쇄를 하고 계속 하고 있으면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멈춰놨다가 수리가 다 끝나면 세팅해서 사용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음성정보 가능이라고 하면, 음성정보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음성정보 설정하는 데가 상대합니다. 태그 값이 뭐가 되면 대부분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대부분 TTS라고 해가지고 텍스트로 입력하면 웨이브 파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웨이브 파일을 다 만듭니다. 각 현장에 음성으로 사람이 말하듯이, 약간은 기계음 같기는 한데 사람이 말하듯이 다 웨이브 파일을 쭉 만들어 놓고, 그 태그가 되면 웨이브 파일을 올려라 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세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도움 많은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예전에는 송을 사가지고 녹음실에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TTS 엔진이 잘 나와가지고 꽤 알아들을만 했어요. 굳이 그렇게 요청하는 데는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어 금지.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별 기능 아닙니다. 이거 체크해 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제어하지 말라는 거죠. 사용자 관리 권한도 아니고, 환경에 제어 금지를 그냥 세팅해 놓고, 내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현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어하려고 눌렀다가 그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제어 포인트가 없네요. 하면 제어 금지 되어 있다라고 대화 상자가 뜹니다. 단순히 내가 제어할 때 한 번 더 신경 쓰라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제어 금지를 설정해 놓기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로 단순히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리를 보면 쭉 들어있죠.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보여드린 드로우에 요 리스트에 그래픽이 매핑되어 있는 것들만 쭉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사실 이렇게 큰 현장은, 여기 되게 큰 현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려가야 될지 지금 아득하거든요. 이 현장에서는 사실 못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그마한 현장에서 여기 그래픽 메뉴가 한 이 정도 되는 그런 현장에서 저거 눌러가지고 화면 전환하기도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요. 그 기능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드린 김에 순서대로 쭉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인쇄시각 출력, 배경색 출력이라고 하면, 인쇄할 때, 요 화면을 인쇄할 때 시각을 밑에다가 표시할 건지, 현장에 보시면 배경색을 까만색으로 그려놓은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
까만색으로 세팅해놔가지고 인쇄하면 거의 잉크가 엄청 먹는 그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 인쇄할 때 배경색 출력 빼가지고 인쇄를 많이 하시고요. 지금 배경색 출력 빼면 미리 보기를 하면 그 여기서는 거의 표가 안 나죠. 배경색 빼고 인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하면 당연히 인쇄가 되겠죠. 프레임 인쇄는 뭐냐 하면 인쇄를 하면 요 영역만 인쇄를 합니다. 여기에 물론 스크롤 돼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요만큼 다 되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스크롤 없겠죠. 그 상황에서 프레임 인쇄를 하면 스크롤 있는 부분까지 해서 딱 요만큼 프레임, 요 타이틀까지 다 인쇄합니다. 프레임 인쇄가. 그 기능으로 사용하시고요. 나머지 로그인, 로그아웃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사용자 관리 설명드리면서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뷰 설명을 마치고요.